자, 일단 단일화 협상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장 소장님? 단일화는 될 것 같아요. 협상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게 무슨 김문수 말이에요? 후보로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료 출신 정치를 안 해본 분들이 음. 단어 하나가 주는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덕수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답을 내놨어요. 음.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아하. 김문수 후보가 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배수의 진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면서 다리를 태워버렸는데 네. 돌아갈 다리를. 근데 그거는 돌아오지 말라는 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라서 아하. 원하는 대로 해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거는 퇴로 확보한 거예요. 퇴로 퇴로를. 확보. 아하. 그러니까 이래야 있어야죠. 협상에 딱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번에 무조건 출마하겠다. 나는 뭐 단일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출마하겠다. 이게 배수진이지. 저기 단일화 안 되면 저는 후보 등록 안 하고 대선 출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했어요? 고마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구나. 땡큐. 안녕. 이거죠. 11일까지만 단일화 버티면은요. 한덕수 후보 등록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며칠만 버티면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이런 거 신경 없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덕수 후보로서는 잘못된 패를 던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해도 후보 등록 안 하겠구나. 그렇죠. 김문수 후보 측은 지금 버티잖아요. 그렇게 지금 버티면. 그러면은 여기는 똑같이 더 강하게 버텨야 되는데 음. 나 물러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하면 무조건 본인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안 하면 버티면 어떡할 거냐고요. 박 시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차기예요?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뭐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은 배수진이라고 쳤겠지만 이건 입수 준비예요, 그냥. 입수. 입수 준비한 입수. 거예요. 네. 진짜 장 소장님 말씀대로 예. 땡큐. 김문수 후보는 오늘 약 1시간 반 정도 좀 만약 분위기가 좋다면 예.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냥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요 1시간 반만 잘 버티고 아하. 전화 띄엄띄엄 받으면서 아하. 3일만 버티면 돼요. 아.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렇죠. 그런데 뭐 저쪽에서 나 이거 안 되면 안 할게요. 너무 고맙죠. 그렇죠. 네. 고맙죠. 뭐 일단 끝까지 나온다 해서 표가 갈릴 걱정도 일단 없어졌고. 아. 네. 그다음에 며칠만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할 텐데 날짜까지 정해줬잖아요. 11일까지. 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측은 지금 황당한 거예요. 한덕수 후보 측은. 네,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가 예. 저 대행님 나오시면 저희가 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냥 네. 출마 선언만 하고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은 11일 전까지 다 단일화 끝낼 거예요. 그냥 권한 대행께서 국민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출마 선언만 하세요. 모양새 예쁘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지금 웃긴 일이 하나 있어요. 어젯밤에 예, 어젯밤에 봉천동에 서울 봉천동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 만나러 갔잖아요. 집으로 찾아갔죠. 예. 그 전에 한덕수 후보에게 전화합니다. 아, 뭐라고 했어요? 저기 후보님 같이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만있어 봐.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지? 그러면은 내가 김문수 후보를 만났어. 그러면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님 저기 권성동 권영세 국민의힘 지도부랑 얘기 잘 하셔가지고요. 단일화 좀 잘 하시고 이거 저기 잘 하세요. 그럼 내가 이런 말 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구까지는 내가 가자고 해서 수 가는데 집 앞에는 집 못 간다. 앞에까지 가서 내가 뭔 얘기를 하냐? 이거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웃긴 상황이 어제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로서는 현재 상황이 황당, 당황. 이거 뭐지? 이제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만남 이후에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제 11일까지 맛은 없겠죠. 맛은 솔직히 없나요? 인간적으로 맛있겠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맛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예. 그 저녁을 딱 맛있게 드신 다음에 11일까지 버티면 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단일화 안 되면 본인도 사퇴한다고 했고 예. 그러면 한덕수 후보도 본인이 후보 등록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리되죠. 그래서 너무 좋은 패를 한덕수 후보가 보여줬다라는 거고 네. 물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 직후에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불만도 있고 당황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가 더 비난받을 대상이에요. 경선 기탁금도 본인은 3억이나 태웠는데 태우지도 않고 갑자기 해서 자 고생했어요. 이제 나랑 합시다. 부전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예. 그렇다고 어떤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지지층을 대변했던 것도 아니고 예.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했던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일찌감치 만약 대선 나올 의향이 있었으면 총리 권한대행직을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했어야죠. 이런 어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좋은 말을 남겨놨어요. 예. 날로 먹으려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그 날로 국문과- 먹으려고 하면 안 예, 됐죠. 국문과의 전공에 있는 말입니다. 예. 오늘 저녁 관전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까? 밥값 누가 내느냐. 밥값. 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낼게라고 한덕수 비싸던데요. 후보가 할지. 그 식당이 되게 비싼 곳. 종로 인근의 한정식집. 한덕수 대행 뭐 저 83억 정도 재산 신고하셔가지고 아 예. 밥값 정도는. 뭐. 한덕수 예. 전 총리가 내실 예, 것이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 국민 후보니까 나 당 법인카드 있어 내가 낼게 형 내가 오늘은 낼게 할지 아니면 저희 뭐내 밥 먹어 얻어먹을 것도 아니고 각자 냅시다 이제 이렇게 할지 예. 내일 한번 한판 승부해서 밝혀주십시오. 예, 우리 보도 기자 여러분 꼭 취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김수인 평론가.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셨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후보는 우리 후보님 정치 오래 하셔서 이런 자리 익숙하시죠? 우리나라 현재 대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그렇습니다 하고 간단히 대화 나누고 비공개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두 사람? 일단 특기할 만한 거는 만남 직전에 예. 단일화가 안 되면 내가 후보 등록 안 한다라고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말해버렸어요. 근데 보통 이런 승부수는 만남 자체가 안 되고 있을 때 던지거나 이 비슷한 사례가 2014년 동작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노회찬 전 의원이 기동민 의원하고 단일화할 예. 때 단일화 협상이 안 되면 내가 사퇴하겠다라는 승부수를 던져서 그렇게 해서 호프집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 그 다음엔 결과적으로는 기동민 의원이 사퇴를 하는 걸로 음. 정리가 됐었거든요. 예. 이거는 협상이 제대로 안 될 때 던지는 승부수거나 아니면 협상을 했고 만났는데 불발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던지는 승부수인데 예. 만나기 직전에 이 승부수를 그러니까 만나기로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승부수를 아. 던졌다라는 거는 굉장한 고강도 압박으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고 나아가서 불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 건지 궁금하고 앞서 두 분은 이런 그 승부수가 그냥 불사름이 안 되는 다리를 불사른 것이거나 나아가서는 입수 준비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아하. 다리를 만들어 달라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 무슨 달일까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아. 이렇게 그냥 가도 되겠느냐. 아.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야 되나 아. 등의 어떤 그런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 음. 네, 그걸 혹시 바란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뭐 지금 전국위원회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의원총회도 사흘째 소집한 상황에 계속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일화에 대한 찬반 그리고 단일화 시안에 대한 당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후보 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면서도 단일화가 불발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예. 국민의힘은 단일화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도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요. 박수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한 후보와의 회동 후에라도 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참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두 분이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지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굉장히 큰 갈등에 쌓여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 당 지도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SNS에.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SNS에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라고 운을 뗐는데요. 예. 홍 전 시장은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웠다.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면서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느냐라고 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떠날 때 말없이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쏟아낸 홍준표 전 시장인데, 자 일단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공작을 했다는 게 홍 전 시장 주장이죠. 뭐 여의도에 파닥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이죠. 예. 근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엔 직접 느꼈을 거예요. 최종 경선이 이루어지기 3일 전에 최측근 참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외롭다. 어렵다. 나는 고립됐다. 음. 나를 도와준다고 한 국회의원들이 48명인데 얘네들은 다 위장취업자였다. 나한테 월급만 타고 일은 딴 데 가서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김문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다라고 본인이 느낀 거죠, 직감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받아들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SNS에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은 본인 정치 환멸 느껴서 이제 떠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정치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시면 야, 그래서 인기 많으실 제가 것 같은데. 느낀 게 있어요. 미국 다녀오시면 네. 제가 여기 자리에 홍준표 전 시장님을 패널로 모시면은 오히려 대박 제가 칠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진행자를 하시면 더 흥행될 것 같아서. 대박 칠 것 같아요. 대박 패널을 칠 것 잘하실 거예요. 예? 패널을 잘하실 네, 거예요. 진행은 패널, 아니고 진행하시다가 진행은 갑자기 패널. 패널 뭐라면 방자하다 그만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패널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패널로 빨리 섭외해야 하세요. 홍 시장님이 이제 한판 승부 좋아하긴 하셨는데. 그 친윤에 대한 예. 지금 국민의힘 주류에 대한 뿌리 깊은 배신감 배신감. 이걸 그냥 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쓴 수많은 페북 중에 제일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참여- 지금 봤는데 좋아요가 3,800개예요. 예. 야, 정확히 대단하네요.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 예. 정책총괄본부장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 예. 그런데 저도 몇 번 지적했지만 아예 대놓고 한독수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김문수와를 간다. 예. 예. 그러면 한독수를 끌어들여서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 캠프를 가서 복납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차명진 전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이죠. 예. 거의 한 40년 이렇게 최측근인데 그분이 오늘 새벽인가요?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맨 끝에가 제가 눈길을 끌었는데 예. 웰빙 정당 나리들은 김문수를 영혼이 맑은 남자라 축혀 세우며 기실은 쓰고 버리는 종이컵 취급하다가 제대로 당했다. 아하. 제대로 당했다. 좀 제대로 그런 당했다.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상도이 없이 너무 그냥 종이컵 취급하다가 형식적으로 내가 대선 후보인데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옆에서 친윤들이 제대로 당하는 걸 본 홍준표 후보가 쌤통이다라고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김문수를 왜 비난하냐?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냐? 니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 김문수는 니들을 역이하면 안 되냐? 이게 홍준표 시장의 그렇죠. SNS 글인데 우리 김수인 평론가 홍준표 시장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세요. 네. 들어갔다 바로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사실 홍준표 정 시장한테는 예. 본인이 경선할 때 의원들이 안 도와주고 이런 게 훨씬 익숙할 거예요. 아, 예전에도 그런가요? 대중적 지지세에 비해서는 캠프에 가담하는 의원이 훨씬 적거나 홀로 많이 하셨고. 네, 홀로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예. 이번에 더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 야 이번은 다르다. 홍준표 캠프에 의원들이 북적거린다. 뭔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숫자가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안 도와줬다. 이러면은 더 큰 실망과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 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제 실시간으로 좀 지켜보시기로 하고,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실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이 5월 15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군요. 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 후보 측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새롭게 잡은 재판기일은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입니다. 공판이 34일 정도 미뤄진 것입니다. 예.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서울고법 공보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 재판도 이제 6월 말로 옮기겠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은 여기서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행위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이 후보의 재판은 면소 처리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을 심사를 했고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은 또 차성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도 본인 SNS에 아이디어를 내긴 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도 같은 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 재판은 6월 24일 연기가 된 상황인데 자 일단 장 소장님 네. 자,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연기 서울 고법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예.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 내렸으면 대법원 판결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고법에서 이런 판단 내리면 이것도 존중받아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거 가지고 뭐 저희가 뭐 왈가왈부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의 얘기를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주장도 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고법에서 판단했으니까 이게 또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저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재판 중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선거법 재판이 무의미해져요. 음. 그러니까 이거 특정인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법이 확대될 수가 있냐면요. 예.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기소를 당해서 재판이 진행돼요. 예. 근데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법안을 요구할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으로 이건 중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다 이런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법 관련해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들고 할 때는 민주당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공청회 세미나 해야 되고요. 입법 숙려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이걸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 시장님. 일단 서울고법이 재판 기일을 변경해서 6월달 이후로 미룬 것은 상당히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재판하고 그래서 어쨌든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했고 예. 파기환송심은 거기에 결정이 귀속돼야 되지만 그래도 다시 유죄 형량을 또 때리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예.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우려했던 거는 그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그러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이후에 대법원의 상고심이 못 나오는 건데 혹 상고 이유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 아냐? 물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원칙적으로 기한을 줘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예. 대법원장이 그냥 밀고 나간다면 그러면 그냥 예정된 수순으로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거의 공포로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서울고법부터 무조건 탄핵시키겠다. 기일을 잡으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정말 이 나라가 엉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또 유력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대선 며칠 앞두고 잃는 거 보면 민주당 입장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됐어요.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고법이 현명하게 대선 이후로 미뤄짐으로써 그런 막장으로 서로 간에 다 갈 일은 막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무의미해진 거죠. 고법에서 이제 대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출석해라. 대통령 출석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헌법 84조가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그렇죠. 부분이죠. 소추의 해석을 두고 문제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원래 소추를 헌법 84조를 든 거에 헌법재판소 과거 판례에는 대통령의 대외 국가를 대표한 활동들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만 놓고 그러니까 기소만 한다면 기소는 그냥 검찰이 하면 끝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원래 취지는 재판에 불려다니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되는 것. 사실은 대통령은 가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장 내시경을 한다. 이때도 누군가 지정을 해야 돼요. 예.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아. 업무에서 한시도 떼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있는 건데 기존 재판이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재판이나 뭐 새로운 재판이나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 취지에 비추건데.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그냥 법률 위반이 아니고 중대한 국민의 신임에 벗어날 정도의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위배가 있을 때 파면이 되잖아요. 예. 그런 취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라는 예. 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일단 오늘 한판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이죠. 노컷 대련.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지금 해단식 하고 왔는데 예. 뭐 다들 아주 뭐랄까 그 서로 힘을 북돋우면서 열심히 잘 해보자라고 하고 왔습니다. 이분들 보면 좀 짠해요. 뭐가 짜네. 이 병주고 약주고 말이야. 왜요? 제가 뭐예요? 왜요? 알았어. 저 왜요? 제가 왜? 짠한 건 아니에요. 짠하긴 또 예전에. 짠해. 지금 다음 전당대회 노리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왜 그럼요. 그러세요? 뭔 제가 전당대회. 당원 가입해. 이거 3대 1이야 이거. 당원 근데 가입해가지고 한동훈 저는 이제 찍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예. 이 국민의힘이 하나 정말 예. 이 단일화 때문에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예. 뭐예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을 쥐고 가지 않으면 단일화를 10번 해도 이번 대선에서 물론 안 되지만 예. 이번 대선에서는 진영을 갖추지 못하죠. 43% 얻은 후보예요. 그 43%는 찬탄파 표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보수를 끌어하지 않고 뭐 본인들끼리 네. 반대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 둘이 뭉쳐서 지금 오십육,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 예. 43%의 찬탄의 표는 어디로 가 있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총리 둘이 밥 먹을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도 와서 셋이서 식사를 했으면 더, 그렇죠. 더 시너지가 있었을 시너지가 텐데. 있었을 텐데 그러기는 안 하니까. 아, 이 품이 작은 분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는 안 만난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우리 당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진짜 별 능멸을 당하네 정말. 아니, 팩트잖아요. 뭘 안 만나요 안 만나기. 뭐 아직 만날 때가 아니다고 네, 얘기했더니. 오늘 저기 예. 뭐야 그 알겠어요. 만나자고 계속 연락이 오고. 제가 자, 볼 때는 일단 잠깐만요. 자, 김문수 이제 한덕수 후보 두 분이 답판을 아. 시작을 했는데 네. 자, 이제 김문수 측 인사죠. 김재원 비서실장이 네. 이 기자들 앞에서 논의 시작도 전에 당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려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회동이 결렬될 거라 언급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분은 왜 마주 앉아 있나? 지금 식당에서 두 분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담판이 진행 중인 식당 앞에서 지금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은 또 기자회견을 또 여는 셈인데 이거는 지금 또 두 분 소화도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사리판. 아사리판. 난장판이 아니라 난장판이? 아사리판이에요. 아. 그래서 저런 식사 자리가 의미가 없고요. 음. 단일화 협상도 의미가 없고 음. 그냥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은 그냥 국민의 후보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전당대회를 열고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당원 당규 바꾸고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예. 이것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오늘 걸었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법정 대응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단일화라는 허상을 찾다가 예.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잖아요. 예. 전 이것도 그냥 나는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했어라는 명분 쌓기입니다. 아, 근데 노력했다. 굳이 근데 단일화의 어떤 시한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니잖아요. 예. 며칠에 딱 날을 못 박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당대회에서 후보 교체를 얘기한다 그래도 내가 멀쩡히 열심히 단일화 내 식대로 주도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명분으로 가처분 신청의 법적 명분을 좀 더 가져가려는 건 아닌가라고 보고 그 지금 회동이 이루어지는 중에 비서실장 강경파 김재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건 저 회동이 그냥 합석이 된 것 같아요. 밥 먹다 자리 없어서 그냥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김재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의 주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황우여 선관위원장이죠. 이번에 찾아가서 회동 결렬을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관위를 다시 열어달라 요청했다는 거예요. 선관위를 다시 열어달라. 다시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야 이거는 좀 무슨 상황인가 이게 김재혁 최고. 지금 이제 김문수 지금 후보 쪽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적어도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단일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정식으로 후보가 돼야지. 그다음에 그 우리 당의 후보의 입장에서 무소속이 됐든 뭐 이준석이 됐든 이낙연이 됐든 뭐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지 그게 빅텐트지. 예. 근데 뭐 나는 내가 후보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그 우리 당의 후보 등록을 넘기라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알려지니까 이제 그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 나는 11일 전에 안 되면 나는 아예 출마 안 할래.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배수준을 쳐갖고 예. 양쪽에서 지금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그런 게 이제 알려졌겠죠. 그러니까 아하. 알려지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황우려 그 선관위원장한테 예. 어차피 이거 보나마나 다 안 된다. 결렬될 거예요. 양쪽 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안 되니까 예. 다른 방법을 찾읍시다라고 이제 그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선관위를 다시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또 이거 지금 당장 그 11일 날 전당대회 연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를 가처분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우리 당으로서 참 망신스러운 일인데 정말 아사리판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리판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좀 안 되는데요. 안 되죠. 맥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그 아사리판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콩이라고 표현을 하죠. 콩가루. 콩가루.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그런 식의 운영이 되는 정당을 공당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민주적인 정당성과 절차를 다 무시한 당을 콩가루당, 콩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에서 그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좀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당 정치라는 입장에서 부끄러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경기를 치르게 선수들을 당이 만들어 놓고 나서 예. 정말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경기를 해서 사은품으로 자동차를 얻었어요. 예. 그리고 운전을 해서 이제 내가 이 자동차는 내 거야. 예. 내가 운전해서 갈게 하는데 갑자기 그 사은품을 줬던 지도부가 와서 나와. 그거는 기분만 여기까지고 당신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 중에 데려왔으니까 나오시오. 이거 내 차예요. 내가 열심히 받았어요. 돈 내서 열심히 뛰어서 제가 얻은 건데 왜 줘야 되죠?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운전대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죠?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단일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예.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는 단일화와 무관하게 이미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지고 있다. 서영주 소장님 맞는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틀린 말도 하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경기한 거 아닙니다. 심판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결국엔 경기에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들은 계속 끊임없이 귓속말을 한 거죠. 여기 밖에 주전 선수 있으니까 그냥 프리텐드. 네, 그냥 저기 뭐 밀어줄게.
알지 어떻게 할지 그냥 저기 주전 선수가 딱 등장을 하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자빠져. 그냥 그래서 패배 선언해. 이거를 이제 심판들이 요구한 건데 네. 그걸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배수진 쳤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저는 그거는 그냥 내 돈 쓰기 싫어 같아요. 내 재산 아, 내 11일까지 안 하면 내 재산 내가 지킬래. 아하. 그걸로 보여져요. 아하. 등록을 하면 정말 돈 쓸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11일 등록해서 25일 그 투표 인쇄용지까지 하면 14일 혼자 이제 뛰어야 네. 되는데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때 뭐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하루에 못 단위로 돈이 있는 거 모대도 아니에요? 하루에 네. 1억씩은 써야 될 거예요. 예. 일단 홍보물 네, 유세차 홍보물은 빌려야죠. 더 쓰게 되고. 근데 보면 한덕수 후보가 총리 인사청문회 때 예.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로예요. 예, 의료비도 제로고 물론 이제 소득공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냥 극도로 본인 돈 쓰는 거를 이렇게 아, 절제하시는. 현금을 썼겠죠, 현금. 아니 현금 쓰는 분이에요. 아, 현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든 뭐든 간에 이런 자기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모님이 썼지 않았을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예. 자기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지 말하자면 절세 그다음에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 검수하다로 네, 해석하겠습니다. 검수하다로 하는데 예, 헛돈 예. 쓰지 않는다로 아, 헛돈을 봤을 안 때는 쓴다.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 말이 다르네 의전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예. 말한 게 내가 딱 나타나면 예. 문이 쫙 열려서 김문수 후보가 인사를 해서 양보를 하고 나는 돈 하나 쓰지 않고 예.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예. 가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예. 돈도 지원받고 조직도 그렇지. 지원받고 이렇게 되는 게 원래 내가 알던 의전이었는데 예. 이거 의전이 실패한 거예요. 사실 방해문 전 총장도 막상 선거를 돈 딱 뛸 때문에 때 막상 이제 당에도 막 하루하루 뛰다 보니까 이거 뭐지 돈이 많이 들지 해갖고 이제 낙마했다는 설도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따르면 네. 그냥 주장입니다. 그 한덕수 후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그 우리 양권 이 쌍관. 부부 동반을 했다. 부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예. 뭐 논란이 있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주장이 제일 논란이 된 게 그럼 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랬더니 걱정 말고 알아. 그럼 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아, 이게 당에서? 김문수 측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그게 사실 여부는 뭐 저 본인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선거에 나갈 때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도 너 나오려면은 돈 다 물어주고 나와 뭐 이렇게 얘기까지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8강, 4강, 2강 이강. 그걸 이겨서 됐는데 그때 들인 노력, 돈, 시간 여러 가지가 투입됐잖아요. 예. 근데 그걸 옆에서 한덕수 후보가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됐으면 지도부도 만약 단일화를 꾀한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기술을 잘 써야 되는데 예. 수고했어 이제 내려와. 정말 제가 보면 김지현 전 의원과 예를 들어서 차명진 전 의원이 내놓는 메시지들을 보면 예. 자 이제 당해봐 이런 느낌이 되게 나요. 자, 이제 당해봐. 네. 아. 나도 진짜 가만히 지금까지 내가 정말 참고 참았어. 아하. 그 많은 모욕을 참고 참았는데 너희들 이제 당해봐. 아하. 뭐 툭 까놓고 대선 안 돼도 좋아. 아하. 절대 내가 이 자리 절대 그냥 못 줘. 근데 이런 게 좀 느껴져요. 당 지도부로서는 김문수 후보로부터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계속 그때 채널A 토론에 나가가지고 김덕수. 전당대회 직후에 단일화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직후가 언제예요? 지금 11일 전이 직후라고 봐야 되는데 단일화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김덕수, 을지문덕 본인이 한덕수랑 함께하고 있다. 단일화하겠다라는 걸 끊임없이 캠페인 통해 가지고 예. 어필을 했잖아요. 예. 근데 뭐 김문수 후보가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나는 되게 느리게 사는데 나는 직후하면 보통 한 달까지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단일화의 시기를 못 박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장 소장님이 얘기할 때 예. 김문수 후보가 뭐 자기 힘으로만 뛰었냐 심판들이 도와줬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심판들이 도와줄 때 이리 누워 저리 누워 그거 힘들어요. 음. 그거 따라서 하는 거 힘들거든요. 김덕수를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하. 두 번째 불법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대선 경선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는 게 맞는데 뒷거래잖아요. 아. 내가 당신 도와줬어.
그거 단일화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지켜? 이거는 불법 거래입니다. 불법 거래이기 불법 때문에. 거래는 안 지켜도 되는데 아. 지금 김문수 후보는 왜 당신들하고 한 거는 불법 거래잖아. 내가 왜 지켜야 돼? 조정훈 의원은 법대로 해, 김문수 이거죠. 후보에게 전세 사기 당한 것이다라고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세 자체가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불법 이 전세도 그냥 예. 살아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냥. 계약에 계약을 계약. 해서 불법을 한 거기 때문에. 서영주 소장님의 적절한 표현과 비유에 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네. 옆에서 보는데 예. 불법 거래들 같아요 보니까. 예. 자, 아까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이제 두 분이 식사를 할 때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영상에 또 우리 제작진이 빨리 또 준비를 했어요. 그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내일은 후보자 토론 그리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얘기인데 아주 뭐 구체적인 얘기네요. 내일부터 후보 토론 일정을 아니 지금 잠깐만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전당대회 끝났는데 그럼 다시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뭐 한덕수 후보도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선거 게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 입당 안 했을걸요? 네, 했나요? 입당 아직 안 했죠. 예. 예. 그러면 무슨 근거 뭘로 해서 하나? 내일 갑자기 입당을 해서 우리 당 후보를 다시 뽑는다고 그러면 그거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소송 걸 거예요, 당연히. 그 자, 사실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이 깜짝 기자회견을 한 셈인데 사실은 이제 회담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한 4시 30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 기선 제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이제 딱 밥 먹고 있는 사이에 또 김재원 비서실장이 깜짝 회견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김문수 후보와 김재원 비서실장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뭔가 그럼요. 해야 된다. 조율한 걸까요? 맞불이죠. 뭐. 아유, 맞불. 비서실장의 저런 기자회견을 김문수 후보 모르게 했다? 말이 안 되죠. 아이고. 당연히 보고하고 네. 오케이 사인 받고 한다. 그렇게 한 거죠. 내용까지 다 조율했을 야, 거예요. 영화 같은데요. 지금 막 그 보스끼리는 근데 얘기하고 이건 있고 뭐- 밖에서 또 그죠. 프레임 지금 싸움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번 오늘 회동이 결렬될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쟤네 때문에 결렬된 거다. 책임을 넘기는 책임을 거지. 넘기는 거죠. 쟤네는 누구예요? 서로 그 상대방. 김재원 의원 저 오늘 양측. 김재원 전 의원이 전 최고가 저렇게 하는 거는 이미 저쪽에서 결렬될 거 다 알고 있었다. 당 지도부와 지금 한독수 쇼 나와서 하는 거고 아하. 전당대회 새로 열어서 새로 후보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회동은 우리는 단일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또 음. 한덕수 이쪽에서 술술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임할 수 있냐 그런 명분 쌓기라고 봐요. 약간 일종의 업어치기 같아요. 업어치기. 왜냐면 사실은 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단일화할 생각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다 저녁 알고 먹으면서. 있어요. 네. 저녁 먹으면서.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잘 안 될 건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저런 얘기를 선관위원장한테 했다면 그 얘기를 들은 그 비서실장이 김재원 비서실장이 니네 책임이야 아, 이렇게 이제 결렬은? 확 뒤집는 거지. 그러니까 되치기. 니네 지금 애초부터 안 될 거로 다 예상하고 우리는 그거 아니었거든. 아하. 근데 이것이 결렬되기도 전에 니네는 미리 결렬을 상정해서 선거 이런 미리 식으로 준비해라.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니네 책임이야. 니네는 원래부터 그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업어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재원 비서실장 예. 저 발언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측에서 4시 반에 기선제압으로 들어가서 배수진 쳤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다 포기하고 모든 걸 걸었어. 국민의힘한테 다 맡겼어. 만약에 이게 결렬되면 김문수 후보 탓이야 라고 들어오니까 예.
뭐 김재현 비서실장이 팩트를 갖고 들어왔어요. 예,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둘을 데려와서 팩트를 갖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슷해요. 정당에서 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선관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과 끝은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마지막 5월 3일 전당대회 땅땅땅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존재를 그대로 뒀다라는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선대위라는 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건 4강까지 해서 후보 선출하는 그 5월 3일 날 있었던 날 이게 선출이 되면 그와 동시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은 이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 때 처음부터 그 조건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당헌당규상 절차상도 맞지 않은데 설마 권영세 비대위원 물론 설마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랬다면 이거는 그 공당이 아니라 뭐 어디 정말 어디 이 상가 번영회 정도 수준. 예, 너 김재원 이렇게 안 할 실장은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입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저는 확인했으니까요.라고 이제 이분이 답변을 했다고 하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국민의힘은 오늘 밤 10시에 또 의원총회 속개를 의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반드시 빠짐없이 와달라라고 공지를 권성동 의원도 했었는데 또 저녁 10시 또 하네요. 계속 비상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을 시키는 걸 의총에서 얘기를 해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한덕수 후보 자체가 국민의당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무소속 후보를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김재현 아니 최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 그게 좀 이상하지. 너무 이상하지. 근데 입당을 하면 되겠지. 바로 이제 입당했다. 나 입당원선 했다. 예. 뭐 이래서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맞죠. 예, 그게 어떻게 뽑았는데 엊그제 뽑았는데 5월 3일 날 그 후보 뽑아갖고 전국위원회를 열면 전국위원회 소집을 날짜를 명확히 안 하고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할 거니까 일단 기다리세요라고 다 공고를 했잖아요. 그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장 소장님? 그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죠. 당원 당규를? 예, 당원 아. 당규를 바꿔가지고 전당대 올려서 전당대 추임 받고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선관위 구성해가지고 단일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후보를 새롭게 뽑겠습니다. 다시 전국위원회 추임 받고 전당대에 올려가지고 후보 확정시키는 거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우리 당원 당규 어떻게 돼 있냐면요. 74조 2항에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5장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하. 지금 왜 갑자기 심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소환이 된 이유가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예. 최고위원회의 그러니까 가려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한 사유. 상당한 사유. 근데 상당한 사유가 뭐냐? 이거는 분명히 이건 소송 갈 거 아니에요. 예. 나는 그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아하. 상대편은 그게 무슨 상당한 사유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될 테니까 예. 이게 우리 그 헌법 당원 당규에 있어요. 특례 조항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돼. 아하. 그래서 이거 저 후보가 자기가 그렇게 공약처럼 얘기해놓고 안 하네. 단일화를 단일화 안 하네. 상당한 이거 사유다. 상당한 사유에 해당해. 그러면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로 이 사람 안 되겠다. 후보 자격 박탈 이제. 후보 자격 박탈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법상으로는. 근데 이게 설득력 그렇게 있습니다. 예? 설득력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하려면 되니까요. 하겠네요. 하려면 할 수 있네요. 74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 그러면은 당하는 사람은 가만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당장 가능한데 소송 걸겠지. 가능한데 이게 11월 전에 끝나갖고 국민의힘 후보를 등록을 11일 전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못 끝나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대선 후보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가면 네. 잘못하면은 후보가 둘이 되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 그러니까 사태가 도장을 생길 안 수 찍어줄 수 있으니까. 있죠. 비대위원장이. 당선증에 그러니까 그 등록증에 도장을 선관위 찍어야 등록증에. 되는데, 예. 그거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말을 그 옥새 하더라고요. 나르샤가 옥새, 비슷한 예. 거죠. 예.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 도장 아직 안 찍어줬어요? 아니 그거는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마음이 등록할 때 하는 건데 예. 아직 등록을 안 했으니까. 아하. 그래서 근데 이게 예. 이렇게 되면 당이 그냥
깨지는 거 이게 이제 깨지는 수준이 무너지는 아닌데요? 거죠. 깨지는 이렇게 되면 수준이 진짜 아닌데요? 무너지는 거지. 이미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당이 무너졌죠. 한동훈 후보가 안 되는 순간 당이 무너진 거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럼 이제 당대표 지위에 준해서 당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 정지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있다고 봐요. 근데 안 일단 들으면 말을 안 듣는 거죠. 안 들어요. 결국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소송 또 해야죠. 그리고 뭐 사무총장 문제도 그렇잖아요. 예. 바꾸라고 했는데 안 하고 선대본 구성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말을 현재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소송으로 들어갈 문제고. 예. 근데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11일까지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예. 굳이 뭘 소송하냐라고 봤는데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통한 후보 교체 시도가 있다. 그러면 혹시 또 일단 교체해놓고 막 밀고 나가버리면 피곤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가처분을 신청했고 저는 이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당무선권이 음. 여야 비슷한데 이게 선거와 관련된 거는 당무선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당무 그러니까 당의 당원 당규를 건드는 부분은 당무선권에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선거에 대한 판단은 후보자가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자, 박정희 한 말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후보 단일화 얘기하다가 좀 국민의힘에 아주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도 노컷 대련 이어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판 이제 6시부터 만나서 1시간째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대선 절차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기자회견을 바로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선거 절차를 시작해달라 뭐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장 소장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일단 지금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다고 하는군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까? 권영세 뭐 비대위원장도 예, 곧 뭐 그렇긴 메시지가 하겠죠. 나오겠죠. 예, 김재원 의원이 뭐 무슨 의미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뭐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 뒤에 없겠다. 우리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예,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그냥 우리는 그냥 버티겠다. 그냥 우리가 국민의 후보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네. 그냥 버티는 거죠. 버티면 이기니까요.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뭐 정말 전당대회를 다시 열고 그래서 뭐 후보 교체를 하고 더군다나 아직도 입당도 안 했고 당비 한번 안 낸 분을 제가 뭐 특별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리도 없고 한덕수 후보를 지지할 리도 없는데 예, 그냥 절차가 그렇잖아요. 이런 건 국민소득 3만 달러 넘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최소한 절차는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룰 세팅을 저렇게 하고 분위기를 김문수 후보로 쭉 몰아가고 한덕수로 가려다가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결국엔 책임져야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민주정당이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로 이게 단일화에 성공하든 못하든 이미 이 절차 자체가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 절차,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이 당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한덕수 후보와 이 친윤 그룹들의 단일화는 실패할 거다. 라는 거 생각하는 건 예, 축구 경기 그래요. 45분에서 연장전 3분 줬는데 예, 공 돌리면 침대 축구하면 절대 1대0 상황에서 역전이라든지 동점을 못 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침대 축구는 성공할 것이다. 예.
그거 저 민주 하시는데 민주당도요. 지난번에 공천학살할 때 그 옛날 얘기하지 그게 말고요. 무슨 놈의 민주당 지금을 얘기해야죠. 그 지금을. 이른바 개딸이란 분들이 그 사무실 쫓아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사진 안 걸려 있다고 잠깐만요. 뭐 이렇게 민주당 남동에 가까운 얘기하려면 행동할 지금의 때. 민주당은 비판할 게 없으니까 예. 아주 아니, 뭐 뭐가- 한 20년 전 얘기까지 꺼내서 막 아니,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아, 도대체 알겠습니다. 저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30번이나 탄핵을 하는 정당이 그래도 무슨 민주정당입니까? 89.73%로 저는 된 후보가 비상겸 있고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잠깐만 알겠어요. 예, 알겠고요. 이제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 이제 국민의힘 이번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분이 이제 선거위원장 역할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당 기조국에서 내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고 난 물러난다고 했다. 그리고 추가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건 선관위를 새로 꾸려서 해야 한다. 이미 전당대회를 한 사람이 나서는 건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뭐 구체적인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많네요. 있었네요. 그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가 여기 사실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이다. 예. 그리고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나 이런 진흙탕에서 나 이거 나 빠져나올 거야. 나 여기 정치적인 이미지나 망가뜨리지 마.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황우여 예. 선관위원장. 나 관여 안 할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나도 질렸어. 이거 같아요. 그냥. 예. 추가로 뭐 한다는 거. 참, 김재혁 정책 오늘 해단식 하신 입장에서 굉장히 기시감이 드실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법조항을 다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덕수 총리를 하여튼 옹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예. 움직임인 거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로만 봐서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결사 항전을 하고 네. 있는 그런 양상이네요. 아.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와 당권이죠 뭐. 당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 당권을 위한 것이냐. 기득권. 아니, 당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가처분이 그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선관위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황우려 지금 선관위원장 난 못해 이렇게 넘어지고 그럼 다른 사람 선관위원장 임명하면 그거 아마 임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야 내가 왜 내 손에 이런 피를 묻혀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들 거 아니에요.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짓을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찾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하는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당권.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권. 그런 거죠, 뭐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대선에 치명적이 된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할까요? 홍준표 전 시장이 말한 대로 그러면 어떤 공당의 역할이 아니라 또 그냥 이익집단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애초부터 대선을 어떻게든 경쟁력 있게 치르려면 네. 정말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과감히 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죠. 근데 순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에 그걸 위해서 그다음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한동훈 견제로 갔거든요. 예. 한동훈 후보는 구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로 해서 지금까지 갔던 거고 지금 한덕수 쪽에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예. 자신들의 세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만약 김문수 후보가 대선 주자가 이미 됐지만 단일 후보로도 돼서 그냥 간다면 김재원 전 의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른바 친윤이 공고하게 묶었던 기득권이 깨지면서 이거는 장차 대선 뒤에 뭐 이러한 그 책임론 지도부 책임론이 불면서 뭐 다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 지도부의 공고함을 깨뜨리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적도 명분도 없이 그냥 단일화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단일화 해야 돼. 이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예. 오늘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단일화 하더라도 대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여론조사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예. 단일화를 왜 해요 지금? 단일화 해봤자 뭐 이길 가능성도 이렇게 없는데 결국에는 그냥 자신들의 주도권, 기득권, 당내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맥 소장님. 아니 근데 지금 헷갈리는 건 김재혁 최고.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아스팔트에 나갔던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되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쫙 깔려 있어. 도대체 이거 어디를 지지해야 되는 거야? 한동훈은
뭐 예를 들면 아 이거 당 지도부가 반한동훈을 하라는 거구나. 예.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뭐 온갖 마타도와 뭐 공격 그 가짜 뉴스를 해서 이제 그 공격을 했는데 예. 근데 정작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됐으면 이제 김문수를 밀고 가야지 하면서 와 가는 파가 하나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우리 윤통께서는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뭐 또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 예. 이분들이 그 같이 시위하면서 윤호개인 할 땐 다 같아요. 근데 정작 또 그다음에는 이쪽으로 갈리고 저쪽으로 갈려 갖고 이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서로 또 공격을 또 심하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또 여기 올라왔더니 이사는 아닌가비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당 지도부 이번에 이제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선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우리 당에 그 예를 들면 멀쩡한 후보들을 다 진짜 그냥 박살을 내놨고 예. 뭐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한동훈 후보는 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거를 이렇게 호리병 속에서 마법사를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다음에 그 마법사를 다시 호리병 속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오더 누구의 오더일까 이 단일화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뭐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뭐 그런 의구심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이제 국민 이 중도층이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참 볼성사납습니까?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상황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척 봤을 때 그래도 어떤 경쟁을 통해서 했던 후보에게 그가 뭐 단일화를 내세웠던 아니면 뭐 심판한테 도움을 받았던 간에 그래도 절차를 가지고 어렵게 된 사람을 갑자기 특정 세력이 당신 그걸 내려놓고 이 사람하고 어거지로 이 손안에 있는 사탕을 뺏어서 이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행위들은 예.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잖아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미 비상식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12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좀 뭐 어떤 선거 전에 오만해 보일 수도 있으나 거의 판이 대선판이 아니라 당권 레이스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느낌이에요. 경우에. 예, 한덕수와 김문수의 당권 레이스 그 정도로 저는 좀 보여요. 예. 자,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두 분이 식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1시간 10분째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오늘 또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그럼 이게 또 6월 3일 대선 전에 이게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후보 자격 상실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속도로 가면 또 이러한 우려 또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하면서 5월 15일로 예정됐던 것을 6월 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맥 소장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쏘아올린 대선 개입의 사법적인 불신 부분들을 사법부 내의 조직에서 바로잡았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딱 어떤 사례를 닮았냐면 12월 3일 날 그 망상에 빠져서 불법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누가 막았었죠? 군인과 경찰들이 따르지 않았죠. 예. 결국에는 그 친위 구테타를 막았던 거는 그 안에 있었던 그 가담했던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으로서 막았던 듯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이 농후할 만한 그런 사법 구테타라고 칭하는 그런 행위들을 사법부의 많은 구성원들, 특히 오늘 고등법원의 그냥 일반적인 결정에 있어서 그걸 막아섰다라고 보는 것이고 더 이상 사법부의 판단과 과정과 절차가 정의롭지 못해서 정치 영역에서 오르락 내리는 것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좀 평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혁 전 최고? 아니 저는요 사법 구테타라고 그러는데 그냥 입법 구테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아니 적어도 그 검찰이든 그 혹은 재판부든 간에 예.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재촉 사유가 되잖아요. 예.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은요, 자기 당의 그 후보에 대해서 후보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지금 법으로 막 계속 막겠다라고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음흠. 적어도 본인들에 대한 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민주당 다수당 되면요, 이 대통령이나 무슨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법 다 바꾸면 돼요. 다수당 뭐 190석이나 있고 대통령 됐으니까 그 뭐 거부권 행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 바꾸면 돼요. 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또 한 열 몇 석 그 민주당 그 국민의힘에서 끌어오면 200석 넘으니까 개헌 저지선도 넘어갈 것이고 예.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괴물 정당, 괴물 정권 아닙니까? 음흠. 이거 이런 식의 그 예를 들면 입법을 통해서 다수당을 차지한 다음에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법을 마음대로 정해서 사법부 판사들도 옥죄고 그다음에 자기 반대자들도 다 옥죄고 이거 히틀러 때 총통 때 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법원이 15일 날 공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말든가 발표를 했다가 왜 뒤로 또 옮깁니까? 고등법원. 예. 왜 그건 그럼 처음부터 아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뒤로 가야겠습니다라고 해서 6월 달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5월 15일 날 한다고 하겠다가 했다가 아니 민주당에서 다 탄핵하겠다. 그리고 딱 보니까 하지 마라라고 딱 이렇게 해주세요도 아니더라고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무슨 뭐 겁이 나서 그랬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고등법원께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이 저 생계가 바빠서 재판 좀 못하니까 좀 연기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오히려 상당히 사법부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얘기를 저 고법 공보관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뭐 특정 야당 대표라서 해준 게 아니라 예.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그게 법률상에 있지요. 그다음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불필요한 오해,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이게 뭐 시장님.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에 그러면 판단을 하면 이거는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 중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하면 물론 이제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것도 선거운동에 근데 만약 재판에서 뭔가 유죄 판단이나 예를 들어 양형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실은 판단의 기준들이 다른 게 쭉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그냥 선거운동 기간이다. 예를 들어 뭐 3년 전에 하면은 그러면 정치인들에 대한 거는 정치인들 무조건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뭐 어떤 분은 6개월 전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한 2달 전 이렇게 보고 각 스펙트럼의 한 지점들이 각자 다를 텐데 예. 대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판단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예. 사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진행 상황, 예를 들어서 파기환 석심이 나더라도 우린 우리대로 간다고 해도 중요한 더군다나 어디 뭐 군수 보궐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예. 유권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저는 그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 소장님은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고등법원이 네, 오늘 뭐 공보관이 예.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를 다 했던데 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처음부터 그러면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판결은 대선 이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탄핵한다,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주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헌법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 심리의 판단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사법부의 불신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법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면 이것 또한 존중해야 된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람이 하는 말씀드리면 일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 법적 대응을 절차대로 한 거예요. 재판 길 변경 신청을 했고 고법에 받아들인 거고요. 예. 사실상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길을 좀 변경해 주십시오. 재판을 받는 것보다 이 일이라는 자체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예. 요청을 했을 때 고법이 받아준 것이고 음. 저는 왜 이 민주당의 압박이나 이 정치권의 압박에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발언이나 반발이 없었다면 제가 장수사님 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작용했겠구나 하는데 부산, 청주, 서울중앙지법에 30년 이상 근무하는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트라넷의 이제 부장판사들이 그렇죠. 글을 올렸죠. 그다음에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서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된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중차대한 대선 기간에는 재판을 중지했던 사례들이 쭉 있었어요.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오염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법부의 어떤 독립들은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한 일에 있어서 미심적인 부분들은 청문회나 그리고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일 있으면 그분은 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열기로 했는데 사실 또 대법원장을 또 이게 국회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이제 뭐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드는 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박 시장이 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서울 고법이 만약에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뒤에 대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고법 재판부를 탄핵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하지만 혹시나 피선거권이 이를까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 지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재판 기일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냥 분노, 나 화났어. 이걸 보여주는 건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이 나올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물론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파적으로 민주당에 더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잃게 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렇게 뭐 정치인들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그냥 말로써 얘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탄핵을 한다든지 또는 청문회 대법원장을 불러서 나와라. 사법부의 상징인데 어쨌든 아직 명확하게 그건 의견들이 이분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해석을 할 뿐이지 명확한 정황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불러서 청문회 한다? 저는 이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2심에서 그 처음에 고법에서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때도 전국의 법관들 중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라는 판결을 글을 올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들 탄핵을 하겠다. 그 사람들 청문회 열겠다. 그랬습니까? 어쨌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판결은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합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탄핵이에요. 검사고 판사고 다 예. 탄핵하겠다고 하고 청문회 불러다가 망신 주고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불러다가 청문회에서 무슨 제대로 된 질문이나 합니까? 그냥 사람들 앉혀놓고 망신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미 재판이 연기됐는데도 그러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 불러서 법사위 현안질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에 대한 신동욱 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설명은 이겁니다. 권영세 설명은 오늘 오후 두 사람이 만나게 돼서 다행이고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두 후보가 단일화 합의되든 결렬되든 어쨌든 선관위가 지금 기능하고 있으니 이후 진행되는 부분 예를 들면 단일화 합의에도 선관위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니 황우여가 TV토론 방식이든 여조 방식이든 공지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단일화 관련해서 준비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는 시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상황. 그렇게 해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닐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죠.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 예. 나를 끌어내리는 시도다 이렇게 이해한 권영세 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당의 이제 당대표 격으로서 단일화를 꼭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단일화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절차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방식은 준비해야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저 여기 해명이 신동욱 의원의 맞다면. 설명이 맞다면. 맞다면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황우여 해요? 선관위원장이 했던 얘기하고는 또 좀 다르지. 저희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 예단해서 누구 말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단일화 준비를 한다 TV 토론 음. 당연히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상의하고 해야죠. 아. TV 토론 준비할까요? 예. 지금 대선 후보는 그렇죠.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된다는데 왜 지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준비한다고 합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망치는 건 제가 볼 때는 양권입니다. 아이 그 전에는 후보 시절에 말 잘 들었는데 진짜 국민의 후보가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화딱지는 근데 거지. 그거를 예측 못하면 지도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순진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분인데? 아하. 아, 지금 화면상으로 이정현 전 의원, 새누리당 대표. 이분 전 새누리당 대표고 이분이 이제 한덕수 후보 측 저기죠. 네. 머리가 뒤에 대변인인데 머리가 회담이 1시간 15분 만에 이제 종료가 됐다는 거고 네. 이분이 뭔가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방송을 여기서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정현 대변인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전해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두 회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또 아마 잠정적으로 예. 얼굴 얼굴 또 표정 지속 심각하잖아요. 논의하기로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일단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영주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단일화 만남 1시간 15분 만에 끝났고 한덕수 측 이정현 대변인 브리핑에서 김문수와의 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의된 것은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한판 승부 내일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장성철 소장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